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데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컬러잉크 희석이랑 컬러잉크 톤 다운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우선 잉크 믹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이게 바로 잉크 믹시입니다. 얘는 지금 솔리드 잉크용이고요. 우선 이 믹시의 역할이 뭐냐면, 컬러잉크 같은 경우는 잉크를 따라 놓고 이제 어느 정도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은 위에 표면부터 잉크가 점점 굳어가요. 조금 막이 생기거든요. 그런 막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잉크를 따라 보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찰랑거리는 잉크가 있고요. 컬러 잉크 중에도 약간 묽은 잉크가 있어요. 약간 덩어러져서 나오는 그런 잉크들을 조금 이렇게 찰랑거리게끔 풀어주는 역할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컬러 잉크 쓰실 때는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뭐 얘를 따로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정제수 있죠. 그 정제수를 한두 방울 정도, 너무 묽다 그러면 한 방울, 한 두 방울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의 묽은기가 있을 때는 한 방울 정도만 떨어뜨려 주시면 충분히 잉크가 시간이 지나도 마르지 않고 조금 풀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묽은 잉크 같은 거를 왜 풀어주냐면, 묽은 잉크 같은 경우는 바늘에 딸려오는 잉크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묽게 덩어리져 있다 보니까 그 덩어리 채로 이렇게 바늘이 찍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잉크 소모량도 되게 빠를 뿐더러 피부에 쉐이딩을 했을 때 색이 듬성듬성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묽은 컬러 잉크는 정제수 또는 이런 믹셔로 조금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뭐 컬러 잉크 들어갈 때 그냥 묽은 상태보다는 조금 더 색이 잘 들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장시간 작업을 하시더라도 컬러 잉크가 표면부터 막이 생기면서 굳어가는 거를 막아줍니다. 자, 이제 컬러 잉크 우리 톤 다운 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얘네들은 원색이에요. 다른 컬러를 섞어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색깔들입니다. 이 세 가지 색깔은. 이 세 가지 색깔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연두색이나 뭐 초록색, 그리고 주황색, 뭐 곤색깔, 보라색깔들이 다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일종의 모체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하나 물어봐 주신 게, 제가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는 노란색이 됐던 뭐 블루가 됐던 주황색이 됐던 약간 검정색의 부분이 있으면서 살짝 빠져나가는 그 그라데이션을 말씀하시는 건지, 컬러 톤 자체를 다운시키는 건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검은색 베이스에서 컬러로 이제 밝은 컬러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제대로 영상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를 하시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제가 자료를 따로 조금 준비를 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컬러 자체의 톤을 약간 다운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가장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끔 옐로우랑 레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색깔을 섞게 되면 우리가 주황색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우리가 매 작업마다 정확한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요. 잉크컵에 뭐 얘 5방울, 얘 5방울 섞고 아니면 얘 반컵, 얘 반컵에 섞어서 뭐 주황색을 만들어내고, 이게 매 작업마다 매일 만들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든다 하더라도 조금의 비율이 달라지면 나오는 톤이 일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잉크를, 주황색 잉크 같은 경우 뭐 그런 녹색 그리고 다른 여러 파스텔 톤들 잉크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서 사용을 하시라고 색깔이 나와 있는 겁니다. 나는 주황색을 밝은 주황색도 쓰고 어두운 주황색도 사용을 하고 하는데, 그걸 주황색을 단계별로 다 사야 되냐? 저는 처음에 주황색을 그래서 단계별로 다 샀습니다. 한 주황색깔만 한 3단계 정도로 샀던 것 같아요. 오리엔탈리즘 재패니즈 타투 같은 경우는 왜 부위가 크잖아요, 면적이. 그래서 만약에 주황 색깔을 톤을 낮춰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 큰 면적에 하루 만에 작업이 다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작업 때도 잉크를 또 희석해서 똑같은 농도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똑같이 맞출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진짜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날 작업했을 때 주황색이랑 그 다음 작업했을 때 주황색이랑 맞추기가 힘들어요. 뭐 배율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할 수는 있겠죠. 작업 중간에 잉크가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새 잉크를 꺼내갖고 새 잉크컵을 꺼내서 또 비율 농도를 맞춰야 돼요. 그럴 바사 어두운 주황색을 하나 산다는 거죠. 하지만 스쿨이나 그런 미니 타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 주황색 계열을 뭐 3, 4개, 4개 이렇게 구매를 하시긴 조금 사실 힘들죠. 그래서 톤 다운을 물어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쉽게 생각을 하고 다가가 봅시다. 자,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섞으면 주황색이 돼요. 얘 10방울, 얘 10방울 섞어서 주황색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주황색이 내가 생각하는 주황색보다는 좀 밝아. 근데 내가 약간 어두운 주황색이 없어.
그때는 빨간색 잉크를 한 2방울 정도 떨어뜨려줘요. 그리고 잉크 믹스하는 기계로 믹서를 하죠. 그때도 이 믹셔를 한 방울 정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풀려요. 컬러마다 뭐 점도라든가 이게 다 다르거든요. 안에 뭐 컬러 입자도 다 다르고, 그래서 믹셔로 조금 풀어주시는 게 서로 잉크가 섞일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잉크는 같은 회사끼리 섞는 게 맞습니다. 다른 회사랑 섞으면 이렇게 혼합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잉크 회사마다 잉크를 만들 때 들어가는 성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회사 잉크로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만약에 조금 딥하게 만들고 좀 약간 다크하게 만들고 싶다. 빨간색을 다크하게 만들고 싶다 해서 검정색 잉크를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검정색을 넣게 되면 레드가 약간 다크 레드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완전 약간 검은결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색이 나와요. 그래서 검정색을 섞으시면 안 돼요. 레드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약간 다크한 레드를 사용하면서 점점 밝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뭐 다크레드 같은 경우는 한 개를 조금 어두운 톤의 레드를 하나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구매를 안 하고 또 구매를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 어두운 부분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 블랙 잉크를 한 방울 내지 2방울 정도로 희석을 해서 그라데이션을 싹 빼주고 그 위에 이 레드 잉크를 겹쳐서 올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제대로 한번 달아볼게요. 왜냐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검정색 베이스 깔고 그 위에 레드를 덮잖아요. 그렇게 되면 데미지가 엄청 많이 쌓입니다. 피부에 데미지가 많이 가요, 손상이. 이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쉽게 제가 그림 같은 거 좀 준비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잉크는 이렇게 뭐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컬러 잉크가 다 만들어져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쉽게. 하지만 뭐 녹색깔 계열을 뭐 3개씩 사고 주황색 계열 3개씩 사고 노란 색깔도 뭐 골드 옐로우 뭐 엘도라도 옐로우 막 이렇게 막 종류별로 막 살 수가 없잖아요. 뭐 핑크색도 마찬가지겠죠. 뭐 마젠타, 뭐 롤리팝, 뭐 엄청 많죠. 어떤 원색을 섞어서 만드는지를 안 다음에 그 2가지 색 중에서 어두운 컬러를 조금씩 주입을 시켜 주시면은 한 톤이 낮은, 한 톤이 조금 내려간 컬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컬러 잉크 제가 깜빡하고 영상을 또 끌 뻔했네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타투 뭐 용품을 구매하시려고 알아보시다 보면 이런 거 있죠. 여기 잉크를 믹서해 주는 거예요. 잉크를 이렇게 섞어 주는 거. 이런 스틱이 따라 나옵니다. 이 스틱을 여기에 꼽으시고요. 이렇게. 요거를 제가 희석하는 영상을 제가 따로 찍어 놨거든요.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저런 식으로 희석을 하는 거예요. 저거는 대략 한 15,000원 정도 하면 구매 가능하실 거예요. 저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잉크 희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뭐 홀로 이렇게 문신을 하고 있는데 타투를 시작하고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거의 공통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어려웠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장비는 사놓고 시작하셔서 하고 있는데 뭐 어디서 구매해야 될지 그리고 막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막히는 부분들을 물어보고 풀 곳이 없고 되게 답답하고 본인이 노력하고 기대치만큼의 성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문신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또한 미술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미술을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고 있고요. 제가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고민들을 여러분들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고 올려주시는 부분들 다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막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기 좀 쉽게끔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올라왔습니다. 블랙 잉크 희석하는 방법, 그리고 바늘, 라인 끄을 때 파지법, 뭐 요런 부분들, 그리고 라인 끄을 때 방향, 뭐 요런 부분들을 영상을 또 다루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찍는다고 찍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제 작업을 또 하고 또 영상을 찍고 해야 되다 보니까 영상이 빨리빨리 업로드를 못하는 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편집자가 계시면은 막 영상 찍어갖고 편집해달라고 던지면 되는데 혼자 하려니까 버겁습니다. 우리 타투 혼자서 홀로 서기를 하시고 외로운 길을 가고 계신 분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영상을 또 준비를 해서 그런 여러분들의 답답한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실력이 안 는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시작한 기간에 맞춰게끔 빨리 꽃을 피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천천히 꽃을 피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언젠가는 실력이 올라오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그림 그리고 원하는 스타일대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곧 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는 포기하지 마세요.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니까 너무 빨리는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저랑 같이 고민 해결하시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열심히 파이팅해서 연습하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좀 빠르게 업로드할게요. 요번 일주일 만에 업로드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표였습니다.